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감정에 복받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돌아오자마자 특별 발표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을 맹비난하고 조국 가족의 인권을 걱정하는 듯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자 황교안 대표는 대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성명, 입장문에서 유명을 달리한 세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질래 전 경남부지사, 변창훈 전 검사. 이른바 적폐수사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때도 윤석열 검찰이 주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주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물론 조질래 의회는 좀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 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는가? 이들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자, 조국 가족이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충격을 받고 119를 불러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만 둘이 있는데 많은 남성들이 들어왔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남성 여성이 왜 나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조국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검찰의 이 행동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조국 엄호하는 겁니까? 그 인권에 박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는 침묵을 지켰습니까? 자, 이런 의문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례적으로 대독 입장문을 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27일 전쟁기념관에서 장진호 전투의 영웅 추도식에 참석한 뒤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특별 발표를 고민정 대변인이 했다는 소식을 보고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입장문을 급하게 작성하고 이례적으로 김명년 한국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대독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의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반박하는 입장문입니다. 대독 발표는 이례적인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만큼 속에서 뭐가 천불이 나서 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갑자기 특별 발표를 보면 많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은 화가 날 겁니다. 도대체 조국이 뭐간데? 저 사람은 금수저 특별 시민이냐, 황제냐, 뭐냐?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려는 의도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오해받을 것을 알면서 이런 특별 메시지를 하는 것은 정권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국, 무조건 조국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법감정,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아무튼 황교안 대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분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김명년 수석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인권 침해를 걱정했다면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의원, 변창훈 검사 등의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할 것이다. 조국의 가족에게만 인권이 있고 고 조질래, 이재수, 변창훈에게는 인권이 없기라도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배려하라고 지시하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방미를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는 정무수석,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집권여당, 그도 모자라 직접 검찰을 겁박하는 대통령이라고 열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집단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이라고 아예 그냥 핵펀치를 날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황교안 대표는 방향을 돌려서 검찰에 대해서는 권력의 외압에 위축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을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조국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쪽은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하나 돼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명연석 대변인은 대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압성 메시지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큰 사건이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황교안 대표가 외부 일정 중이지만 직접 입장문을 내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갑을 채운 모습이 공개돼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 출신 인사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웠으면 목숨까지 버린 과거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도 같은 기준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황교안 대표의 특별 입장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법 절차를 어겼습니까? 자, 김태우 전 서관과 제가 옛날에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태우 서관이 마침 그날 아침에 집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김태우 전 서관 역시 본인이 그런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수없이 압수수색을 한 수사관이 바로 김태우였습니다. 김태우 전 서관은 그랬습니다. 제가 감당해야죠. 그 사람들 직업이 그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는 아이, 그게야말로 정말 조국에 따른 성인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와서 그냥 확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은 다 인권이 중요하고 자기와 경쟁 또는 자기와 갈등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는 건지, 이런 식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입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시적절한 메시지를 잘 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이 특별 발표, 조국을 엄호하는 듯한 이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의 변호사로 전락한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